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석연치는 않습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사실을 처음엔 알리지 않았다가 저녁이 돼서야 뒤늦게 알리는 모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론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청와대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을 한참 늦게 공개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군요. 네, 비공개 회의 때 했던 말을 회의 종료 후 6시간도 더 지난 오후 6시 30분쯤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공개한 부분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입니다. 연말정산 파동 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감을 표한 건데요. 오전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홍보 부족만을 탓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홍보 부족만 잘못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태도가 연말정산 파동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감 표명 부분을 추가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실제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고치려 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서민 주머니 털듯 쥐꼬리만한 지방재정을 털어 세수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라며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은 지방재정 개혁에 앞서 법인세 정상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 파동 와중에 어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군요. 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 파문을 일으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겨냥한 말로 풀이되는데요. 이 사무총장의 발언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법안이 국민 정서와 이관돼서 섣부르게 시행되었을 때 사회적 분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주민세는 모든 국민이 내는 회비 성격으로 이를 서민 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해 행자부는 10,000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 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인터뷰로 계속 추진 방침이 공개된 뒤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일자 행자부는 어젯밤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주민세가 회비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무슨 동아리쯤 된다는 말이냐고 꼬집으며 세금 문제 해법은 부자 감세 철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군요. 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가 청와대의 만기 칠남식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특히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모임 후 아침소리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나 증세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나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증세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실제로는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며 말문을 연 김태호 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청와대보다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추월하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는 친이 조혜진 의원이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앞서가고 당이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일해왔다며 지금부터는 당이 국정 운영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아마도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무릎 수술 후 철심이 박힌 차남의 엑스레이 사진과 수술 기록 등을 공개하며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차남의 엑스레이 사진이 수술 후 9년이나 지난 2014년 촬영된 것인데다 병원 기록 중 일부만 공개돼 해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가가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냈다고 항변하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후보자의 조기 전역 논란과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 등이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도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다음 달 4일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자의 확실한 의견을 묻겠다며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이 이미 드러난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태도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